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달이 누락이 돼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요. 바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5단계에 초대를 받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빵은 약간 이렇게 빵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 지점에서 느타리 버섯을 너무 싫어해요. 느타리 버섯 생긴 것도 그렇고 회색도 그렇고 어느 하나 이름까지도 최악이야. 아 진짜? 네. 양송이 버섯. 근데 지금 지은님이 해서 좀 좋아질 뻔했어요. 양송이 버섯 이래서. 양송이 버섯.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이것처럼 기회가 있으면 역사 속 인물도 다 상관없으니까 누구랑 대화하고 싶어에 거의 뭐 1등이 네 아이유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이런 일이 된 게 제가 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예. 우연한 기회로 이제 건너서 이제 빠돈스를 아시나요? 부터 여쭤봤었는데 너무 팬이라고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정말 초창기부터 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모먼트도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내야지 큰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럼 혹시 제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오당기님 죄송합니다. 아이유님 저희 5단계라고 있는데요. 여쭤봤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배달 음식 이제 뭘 먹으면 좋을지를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이렇게 해보고 네. 저는 이제 참이슬 예.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 그냥 한 잔 정도 반주의 느낌으로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유난히 고기를 돌리면은 아이유님이 보이고 시계 볼 때마다 4시 44분이다 이것처럼 어떻게 시야가 가는 곳마다 다 아이유님이시지? 붙어있고. 네, 이상한 소리 그만해.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이제 메뉴 주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여기 뭔가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추천할 게 이제 뭐 연희동 이쪽이 또 중식 알죠. 간생이라서 자, 저 그러면 고추장도 괜찮으세요? 네, 고추 잡채랑 탕수육? 네, 그렇게 할까요? 탕수육을 좋아해서. 탕수육 좋아하시죠?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정없으니까 뭐 깐쇼, 새우고기 이렇게 한번 가도 괜찮을까요?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 음식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어요. 그러면 지은님의 배달 음식 1위는 뭐예요? 탕수육인 것 같아요. 와, 정말요? 저 정말 탕수육을 좋아해서 요즘에는 죽을 많이 먹었어요. 죽이 이제 금방 또 소화도 빨리 되고 공연 앞두고 있으면은 속이 많이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 이렇게 냉장고에 쌓아놓고. 최죽은 뭐예요? 단호박죽이요. 새알 들어간 단호박죽. 아, 새알. 네. 죽 좋아하세요? 죽은 별로 안 드시죠? 아주 이게 뭔가 약간 좀 그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씹는 보람이나? 근데 또 막상 그냥 음식 생각하면 많이 씹는 편은 아니긴 한데 전 진짜 많이 씹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치과를 가면은 네. 치과 선생님이 그만 그러니까 덜 씹으라고 치아에 무리가 간다고 하실 정도로 저는 많이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씹는 걸 한번 세어봤는데 한 번 먹을 때 기본 150번 정도 씹는 것 같아요. 지금 넘기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네. 느끼면은 그러니까 정말 물이 될 정도로 씹어서 넘기는 거죠. 와. 그게 저는 좋거든요. 음식을 아주 밀도 있게 다 맛을 느끼고 와. 다 씹어서 넘기는 게 좋은데 아니면 그릴즈 이런 것처럼 이 어금니 양옆에 이렇게 해갖고 한 번 씹어도 3번 씹는 효과 나는 그런 것 좀 감사합니다. 아이유님을 모시고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네. 거의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진짜요? 괜히 또 없는 거를 좀 선물해드리고 싶다나 제가 그런 마음이 최대한 좀 잘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 몰라요. 네, 이거 저 편지? 네. 어머, 감사해요. 어머, 첫 문장만 읽어드려도 돼요? 네. 다 읽으셔도 됩니다. 처음 쓰는 편지인데 답장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지은님은 사람들에게 처음 쓰는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써왔을까 생각하게 돼요. 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진짜 되게 잘 쓰신다. 좋아해 주셔서 알고는 감사해요. 있었는데 편지를 이렇게 받으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의 그 꼭지꼭지별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오. 부담스러운 거 전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혹시 시연만 해드려도 네네네네. 괜찮을까요?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물이 들 건데. 그 요리 대회에서 아빠한테 다 까달라는 거 해주죠. 알아? 아, 저 뭔지 알아요. 네. 그 뚜껑. 네네. 그래서 이게 아유님이 이제 걸어온 길 네네. 그런 컨셉으로요. 레코드 러너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너가 원래 잘하는 거 하면 돼. 긴장할 필요 없어. 긴장할 필요 없어. 네, 죄송합니다. 잘했잖아. 이게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대박.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게 속도를 빨리 높여 좀만 더. 너 원래 잘하잖아. 이게 제 목소리인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RPM이 이 약간 열화돼서 이렇게. 이따 보죠. 이걸 들으면서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게 돌아가잖아요. 네. 홈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거를 보면서 그냥 괜히 좀 생각이 많이. 저 이런 거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너무 짱이에요. 제가 좀 너무 긴장했는데. 저도 오면서 살짝 긴장했는데. 왜요? 저도 이렇게 뭔가 팬이니까 대화를 저도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대략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설명과 약간 이런 류의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질문이 엄청 심도 있더라고요. 멋진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요. INFP. 네. 저는 INFJ. 질문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궁금해요. 상우님의 어떤 되고 싶은 되고 싶은 MBTI요? MBTI. 저 ENTJ. 저던데. 왜요? 왜 ENTJ가 좋으세요? 제가 주변에 제 ENTJ 분들이랑 이제 친구거나 뭐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네. 너무 잘 맞아요. 잘 맞고 너무 성격 부럽다. 성격 진짜 부럽다, 멋있다, 깔끔하다 이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모든 ENTJ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맞아요. 저는 ENTJ들의 화내는 방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발 알려주세요. 10,000원 드릴게요. ENTJ 분들이랑 뭐 언쟁이 막 있거나 그러면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위주로, 하는데 네.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언쟁이 끝나자마자 그 감정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지은아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네가 완전히 틀렸어. 그거 왜 그러냐면 네가 완전히 틀렸고 내가 그거 왜 틀린지 얘기해 줄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딱딱 짚어서 얘기하고 이런 논거들 때문에 네 의견이 완전히 틀렸어. 그 말이 또 되게 당위성이 있어.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미안하다. 감정을 딱 빼놓고 설득이 되게끔. 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근데 네가 한 말 중에 이런 부분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딱 정리를 해서 감정적이지 않게 그리고 딱 그렇게 끝났을 때 좋은 싸움이었다. 약간 이렇게 돼서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담백하고 뽀송뽀송해 대화가. 맞아요. ENTJ들이랑 만약에 그런 언쟁이 있을 때는 저도 되게 그들 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후련하게 할 얘기 다 하고 야 뒤끝 없이 끝 이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 ENTJ들의 ENTJ는 누구와 싸워도 그 질퍽이지 않는 감정으로 하게 된다. MBTI계의 아이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3월 9일 콘서트를 제가 갔었는데 3월 9일에 오셨어요. 네, 그때 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 같이 간 친구랑 이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네. 아유님이 내 쪽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때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네네네. 친구가 마스크를 썼다면은 왠지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괜히 느낌이 제가 자의식이 얼마나 그날따라 얼마나 자의식이 얼마나 과잉됐었냐면 왜 자꾸 내 쪽을 보시지 해서 더 이렇게 더 하고 요렇게 더 하고. 어머 세상에. 그날 제가 요거를 입고 있었는데 보진 못하셨죠? 아까 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하나 있었어요. 네네. 저는 아이유라는 분의 앨범이 나오면은 당연히 다 들어보고 노래도 너무 좋다 하고 연기하시는 모습이나 감사하게 보고 그랬지만
제가 덕질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생각의 시작이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은 아예 모를 텐데 저변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하지 않게 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아이유님이 팬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아이유님의 더 열렬한 사랑을 받고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정말 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부분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유엔아나 제가 공연을 마치고 관객분들이 그런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원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비슷한 거를 또 가수 입장에서도 느끼거든요. 네. 나도 진짜로 우리 네. 팬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고맙고 미안 이런 것들을 더 전달하고 싶은데 네. 뻔한 얘기 네. 그냥 괜히 하는 소리 이렇게 느낄까 봐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난 네. 진짜 진심인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느껴져서 그러면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티스트는 절대 모르는 짝사랑 정도로 생각했는데 팬에 대한 짝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급기야는 짝사랑 정도로 짝사랑까지 아니고 느껴지던가요? 더 큰 사랑. 10,000명 넘는 분들의 마음에 다 차고도 남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말. 오병이어처럼.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또 3월 9일 공연이 네. 저 가장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억은 없으시죠? 기억이 날 것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랑 인상 깊었던 표현들이 사실 워낙 너무너무 많은데요. 에필로그 소개글에 지금의 저는 아무 의문 없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막 그런 맥락에서 레코드 러너 선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아이유님은 벌써 활동하신 지도 16년 중3 때부터 활동하셨으니까 그때 챕터랑 지금 챕터랑 어떻게 느끼시는지. 근데 저는 곡이나 앨범으로 봤을 때 그 챕터를 그래도 가름을 되게 좀 잘 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의문 없이 다음 챕터로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 곡 소개가 있었던 앨범이 라일락이라는 앨범이었는데 20대 마지막 앨범으로 이렇게 냈거든요. 뭔가 딱 20대 가사가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20대는 전 정말 바쁘게 살았고 맞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맞아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건데 네. 뭔가 좀 게임 중독 같다. 건강하게 내가 일을 하고 내 삶을 즐기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에 중독돼서 일 중독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건강한 걸까? 이런 고민을 좀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라일락을 그렇게 내고 30대 들어서 이제 처음 내는 앨범이 이제 이번에 나온 더 이닝이라는 앨범인데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기도 했고 어떤 부담 같은 것도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반대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쥐어짜서 억지로 말하거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앨범이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30대라는 나이가 되게 저한테 잘 맞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30대에서는 조금 또 좀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 라일락이라는 앨범에 정말 제가 막 갈아 넣었거든요. 네. 꽉꽉 하고 싶은 말도 채워서 20대를 탁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에필로그를 넣으면서 이제 의문이 없어서 다음 챕터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정님 같은 분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좋아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갈고 닦은 걸로 내가 듣는 게 그냥 꽁으로 좋아하면 안 된다. 감사함을 넘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거를 잘 이쁘게 조각해냈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빚이 있다. 그 아이유님한테도 그게 너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서 아이유님한테 뭔가 조심스러워지는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막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착하셔서 그런가 보다. 너무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상우님을 처음 이제 지나가면서 뵈면서 저 진짜 팬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인사치레처럼 들리고 근데 저는 진짜인데 저는 진짜로
진짜로 구독자고 상우님이 이제 막 지금은 막 TV에도 진짜 많이 나오시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 됐지만 이제 그 전에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알 때 전 좀 빨리 상우님의 팬이 됐거든요. 20대 막 중반 뭐 이랬을 때 초중반 이럴 때 봤으니까 그때 너무 웃겨서 그거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다 뿌렸어요. 그 링크를. 그래서 상우님이 TV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나름 연락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분 그때 네가 막 링크 돌리고 했던 그분 아니야? 이러면서 저 진짜 많이 웃었어요. 상우님 그 영상 보면서. 아이유님이랑 사실 너무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빵 철학 있잖아요. 빵은 빵다워야 된다. 아, 그게 빵이라는 것은 저한테 디저트인데 네, 생크림 케이크, 네, 크림빵, 네, 단팥빵 네. 신나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피자빵, 낙엽 소세지빵, 아, 소세지빵, 파빵, 팥빵, 팥빵, 대파빵, 명란 이런 거. 바게트. 그런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맛있는 빵들이지만 저는 어쨌든 빵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빵. 신나는 그게 맞아요. 귀여워지고 기분이. 맞아요. 소금빵은요? 소금빵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소금빵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것만 또 걷어내면 또 버터 향이 물씬 그쵸. 그리고 나는데 모양이 일단 너무 귀여우니까. 빵은 약간 이렇게 빵, 빵, 빵. 빵빵빵빵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마늘빵 이런 거는 아, 약간 뭐야? 식사와 혼동될 네. 수 있는 맞아요. 애매한 부분의 그런 맞아요. 빵은 그러면 차라리 나는 피자를 먹지. 아, 피자 빵을 왜 먹냐? 약간 아. 이런 왜 마늘을 빵이랑 먹? 맞아요. 약간 그러면 이제- 파스타를 먹지. 그쵸. 진지한 맛이 나는 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식사 대용 말고 밥을 먹고 네. 그 다음에 빵 이랬으면 좋겠다. 아, 저는 그 지점에서 느타리 버섯을 너무 싫어요.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 생긴 것도 그렇고 회색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어느 하나 이름까지도 최악이야. 아 진짜. 네.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 뭐 노루궁뎅이 버섯. 그거는 귀여워요. 아 그건 귀여워. 노루궁뎅이는 식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 느타리 버섯은 양송이 버섯. 아, 아까 버섯을 근데 그렇게 원래 안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지금 지은님이 해서 좀 좋아질 뻔했어요. 양송이 버섯 이래서. 양송이 버섯. 근데 지은님은 진지한 편이세요? 진지한 편인데 장난기가 또 되게 많아서. 아, 제일 좋아하는 장난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먼저 말씀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 물통 챙겼어. 진짜 미안해. 진짜 빨리 그럼 내 지금 퀵을 빨리 부를게. 이거를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거를. 그럼 이거 챙겼어?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물 챙겼어? 미안. 그 베리에이션도 되게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짠 챙겼지 네,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근데 거.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하고 니 하면 뭐야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딴 데 더 숨겨놓고 또-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장난을 기회만 있으면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황극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좀 동생이랑 좀 많이 상황극 하는 편이고요. 동생이랑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갔어요. 네. 여행을 가면은 갑자기 뭐 동생이 자기가 이제 네. 본인이 뭔가 왕자님인 것처럼 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가 반대로 이제 제가 제 동생을 이제 막 네. 시킨다든지 뭐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극을 많이 하고 지금 저랑 겸상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뭐 약간 그렇게? 이런 것부터 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네. 한다든지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장난을 동생과 진짜 많이 이제 치고 세수물을 좀 받아와라 이러면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물을 받아가서 이렇게 대령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동생분 또 잘 맞춰주시는군요. 완전 잘 맞아줘요. 저희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맞춘 학교이기 때문에 진짜 좋겠다. 그런. 항상 지은님이 쓰신 가사나 인터뷰나 이런 거 볼 때 너무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지은님의 세계가 깊다. 근데 말이나 가사로 표현할 때 요거를 그대로 내밀면 물에 빠진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밑에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첨벙첨벙을 할 수 즐길 수 있게 하시는지 그 수위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저도 가사를 쓴 지 어느 정도 이제 네. 생기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더라. 뭔가 좀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으로 하면 그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의도치 않게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겪으면서 조금은
이렇게 잘 재단하는 그런 훈련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쓸 때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게 저는 또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없는 단어였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단어인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제가 우리나라 것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한글인데 그거를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좋았어요. 저도 한글 진짜 좋아해요. 제일 짜릿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유엔어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이거 바로 직감적으로 그거는 좀 미안 우리 좀 특권 좀 가질게 약간 이런 느낌 해석 없이도 네. 바로 그리고 미묘한 그거를 저희가 또 잘 느끼니까 맞아요. 이게 번역을 하거나 하면은 이 한글의 맛이 다 표현이 안 될 때가 맞아요. 막 그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은님은 말 더 좋아하세요? 글 더 좋아하세요? 저 글이요. 와, 글을 더 좋아해요. 어떠세요? 저는 좋은 말 할 때는 최대한 글로 남기려고 하고 좀 부정적인 말 할 때는 최대한 휘발되게 말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 같은데 싸울 때는 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남기니까. 시각으로도 남으니까. 근데 칭찬하고 좋은 말이나 따뜻한 말들은 최대한 오래 남을 수 있게. 지금 반성하게 되네요. 왜요? 저는 점점 뭐 싸울 일은 점점 없지만 누군가 싸우게 네. 되거나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네. 좀 두서없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글로 하거든요. 글로 하면 실수를 할 확률도 적어지고 맞아요. 네, 보면서 이렇게 근데 사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랑 싸울 때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 적어놓고 제가 할 말들을 다 정해놓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때 한 거 너는 그때 알았냐 몰랐냐 질문 1 거기서 알고리즘처럼 알았다면 너는 그런 거 잘못 안 됐지 몰랐다면 뭐 사과해 약간 이런 식으로. 와 대박. 저는 아이유님이 하시는 건 말이나 글도 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다 좋습니다. 저는 경력도 많이 짧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과 글 실수하기 싫다 이런 것처럼 사실 실수를 안 하기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 실수가 자연인 문상훈이 했다랑 문쌤이 그 캐릭터 안에서 미안 실수했어랑 다르게 느껴져서 자꾸 캐릭터들을 좀 가면처럼 마스크처럼 씌우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 많잖아요. 뭐 아이유와 이진을 분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유와 이지은이 잘 분리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 딱 끝나면 제 삶에 아이유의 자리는 별로 없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네. 딱 분리해요. 물론 팬분들이 막 뭐 피드백 해주시는 거나 이런 거 보고 뭐 그럴 때는 당연히 아이유의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할 때를 제외하고 밖에 나가거나 다른 뭐 지인들을 만나거나 혼자 있거나 할 때는 아이유의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또 잘 분리해서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게 약간 분리가 덜 될 때는 한풀이를 하듯이 네. 일기장에다가 막 와. 그걸 막 적어요. 일기를 쓰면서 저랑 좀 대화하면서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약간 상황을 좀 정리하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일기장에 욕을 많이 욕을? 야 이 자식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사과한 거 네가 못 들어놓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욕을? 네. 그래서 너무 귀여우시다. 만약에 뭐 방에 들어와서 일기장에 여기 펼쳐져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되게 더러운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일기장을 먼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러운 건 오히려 냅두고. 지은님이 밤 얘기가 많잖아요. 네. 밤이나 잠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일기에 대한 얘기도 많아서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집인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에 하나 시를 제가 골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규리님의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라는 시인데 제목이 좋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서너 시까지 울어대는 매미, 삼배 이불이 헐렁해지도록 긁어대는 소리, 노래라고 보낸 게 울음이라 되돌아왔을 때 비참의 소리는 밤이 없었을 것이다. 불협도 화음이라지만 의미를 거두면 그저 소음인 것을. 이기적인 생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우리 안에는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가 제각기 운다. 어느 것이 내 것인지 종래 알 수도 없게 엉켜서 허공은 또 그렇게 무수히 덥다. 이 시가 또 계속 들어와서 보니까 뭐
노래라고 보는 게 이제 울음이라고 되돌아왔을 때나 뭐 밤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저는 약간 지은님한테 조금 이규리 시인님의 그 시를 빌려서 좀 그러고 싶었어요. 좋다. 너무 좋아요. 이 시를 왜 좋아하시는지 네. 알 것 같아요. 이기적인 생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우리 안에는 당신이라는 모든 뱀이 제가 끼운다. 엄청 좋은데요? 지은님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공연을 보러 온 그리고 그게 이제 3회차의 공연이었고 그 다음날이 이제 서울 콘서트의 네. 막콘이었는데 대충 해봐도 이제 4만 명 이상의 이제 5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득그득 채워놓고 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몽땅 다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요? 있었어갖고 그 제가 그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서요. 네. 이거 하나 사놨던 것 중에 이제 이거 다 하나씩밖에 안 남은 것들이에요. 어머 그거 다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희소하다는 게 아니라 혹시 백투더퓨처 좋아하세요? 그쵸 그쵸. 저 여기 이거 마틴 맥플라이 이게 제일 주기 싫은 것들을 누구한테 주기 싫은 것들을 들고 왔어요. 세상에. 제발 부담 갖지 말았어요. 그리고 사실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핫도그 자동차였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집에 가서 빈자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아닙니다. 아유, 백투더퓨처 이렇게 저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네. 잘 보이는 데다가 포장 안 뜯고 이렇게 있다가 이거 포장 뜯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는 이거 지은님 겁니다. 많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제 끝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지은님이 고마워할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서 고마워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도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거 인사를 또 언제 하고 저 그냥 뭐 가끔 이렇게 최근에 다른 데 출연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박명수 쌤이나 이런 분들 예. 늘 신경 쓰신다. 이렇게 뭐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마음으로 챙기고 팀 아이유 멤버들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나 공지사만 하다 인생 다 가겠다 저분은 공지사 이제 좀 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 강하게 있는 거죠. 어머나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저 말고도 많은 유엔아들이 그럴 거예요, 사실. 그 이번 앨범에 이제 쉬나 네네. 무릎이나 네네. 로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담아서 그 노래로 만든다. 나 그 과정이나 기분이 어떠신지가 너무 궁금해요. 조심스럽죠. 네. 제 입장에서는 또 선물이지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쉬라는 곡에서 첫 벌스에다가 엄마를 주인공으로 썼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엄마를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설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담았는데 엄마는 뭔가 그걸 듣고 내가 지은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담이 없었으면 네. 좋겠는 거지. 이건 그냥 내가 엄마에게 갖는 마음일 뿐이야. 그냥 엄마는 그냥 그렇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편인데 어쨌든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게 곡으로까지 나오는 거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맞아요. 할 말이 너무 많고 네. 하고자 하는 말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작업하는 게 수월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고 좋았던 부분이 더 상기되고 하면서 즐거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직업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셰프님이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준다. 이거 먹으면 없어져. 글은 또 너무 좀 평면적이야. 노래라는 게 이제 딱 제일 좋은 어떤 위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못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저는 그 상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정수가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 선물 받으면은 누군가가 저를 그려서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상해요. 막 이걸 그리는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이 있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없어요. 뭐야? 저는 그래서 그림 선물 받으면 엄청 막 마음이 막 홍야홍야 막 이렇게 되는 편이에요. 딱 좋아하는 단어나 이미 그 단어에서 온 영감이 곡으로 승화됐거나 그런 기억 같은 게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썼던 곡 중에 하나가 관객. 네. 관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쓰고 싶었어요, 가사를.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팬분들에게 전하는 뭐 추상적인 곡 이런 건 써본 적 있지만 그냥 아예 직관적으로
관객이라는 그 단어를 넣은 가사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번 공연처럼 이렇게 특히나 360도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 모든 각도에서 제가 시선을 받아요. 시선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완전 다른 얘기지만 놓치고 있다가 내가 배에 힘을 풀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거. 배에 힘을 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각도에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나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로 인해서 내가 배에 힘을 네, 주게 되는 네, 허리를 좀 고추 세우고 맞아요. 좀 몸가짐을 좀 단정히하고 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떤 날 무대에 올랐는데 네. 그날은 제가 공연을 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예를 네.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관객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무대를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어느 날 무대에 올라갔는데 관객들의 그 시선에서 무에서 그냥 유를 창조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끌어올린 거를 공연으로 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온 그 에너지를 받고 그게 제 안에서 이제 출력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시선들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쪽의 경험을 더 많이 했어요. 그게 원초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은이는 의연할 것이다 라는 그 시선이 저를 의연하게 만들 때가 있고, 아이유가 오늘 이 공연을 언제나처럼 멋지게 잘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그 시선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시선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해내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공연은 가수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관객이 만든다라는 걸 저는 너무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저에게 그 보내주시는 시선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보내줬길래 제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그 시선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꼭 가사로 하고 싶어서 관객이 될게라는 그 가사를 만들었어요. 저도 여러분께 그런 시선을 보내는 관객이고 싶다. 그만큼 관객이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의미가 진짜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반대로 써먹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 더 하기 싫어졌어. 지금 공부하러 가 공부할 수 있지? 나 지금 그 말 때문에 나 오늘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요. 네. 근데 네. 예. 잠시만요. 완전 굿타이밍. 저 탕수육 하면서 네. 지인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 탕수육 혹시 소금에 찍어 드세요? 소금? 네. 아니요. 탕수육에 소금에 찍어 먹으면 또 그거에 또 발미가 있어요. 진짜? 덴뿌라처럼. 이걸 안 찍고 소금만 찍어 네. 드시는 거예요? 좋은 고기로 좋은 튀김면 무조건 맛있겠다. 맞아요. 소금을 딱 찍어 먹으면. 탕도 좋아하세요? 찹쌀 그럼요. 탕수육도? 찹쌀 좋아하세요? 그냥 탕수육? 저는 찹이 너무 많아져서 최근에는 그냥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네. 클래식으로. 이거 물만두 서비스로 주셨나? 그런가 봐요. 만두를 드셨어요. 지님이 시키지 않았나 보다. 우리 근데 드시죠. 뭐 마지막 인사 이런 거 빠둥이들은 네, 혹시 빠둥이들에게 한마디만. 빠둥아 잘 조용히 해. 빠둥아 빨리 잘 들어. 맞아요. 저도 사실 빠둥입니다. 저도 이제 빠둥이라서 빠둥이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이 빠더너스 채널 안에서 많이 힐링합시다. 다들 건강하세요. 저도 빠둥이. 안녕. 네. 드시죠.